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5입니다. 리바이벌 오디오는 사실상 신생 브랜드에 해당되는데 신생 브랜드 치고는 평판이 상당히 좋죠. 현재의 리바이벌 오디오의 평판을 만들게 한 대표 제품이 바로 아탈란테 5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탈란테 5를 보시면은 12인치 대형 우프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은 대형 박스형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색상은 에보니 색상의 제품이에요. 체리 색상 제품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에보니 색상이 좀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 박혀있는 미드레인지 유닛과 우프 유닛을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짱짱하면서도 진한 사운드가 날 것 같은 그런 호기심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 디자인을 봤을 때 떠오르는 유명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브랜드 이름만 거론을 하자면은 당장에는 ATC 스피커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베스 40.1 같은 스피커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피커들하고 디자인은 얼추 비슷하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스피커들과 음색적으로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시리즈는 소리 성향 자체가 상당히 현대적이면서도 퓨어한 사운드입니다. 퓨어한 사운드라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클래시컬한 디자인에서 연상되는 음색 성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감미로우면서도 진득한 사운드, 그런 사운드를 일반적으로 연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퓨어한 사운드라는 것은요, 그런 착색이 있지 않은 사운드를 보고 퓨어한 사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기름기를 쫙 뺀 사운드죠. 기름기를 쫙 뺀 사운드고 통울림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유사 디자인 중에서는 통울림을 상당히 배제시킨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저음의 양감 자체도 일반적으로 비슷한 컨셉의 비슷한 사이즈의 스피커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기를 빼면서 깔끔 단정한 사운드,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사운드를 표현하려고 애쓴 티가 나죠. 소프트 계열의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직진성이 우수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이미징도 뚜렷하면서도 마치 금속돔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하이엔드급 스피커에서 느껴지는 듯한 그런 정도의 느낌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 치고는 상당히 의외이면서도 놀라운 사운드 특성이었던 거죠. 이 스피커 제작사의 오너 엔지니어분 자체가 다이노디오하고 포칼에서 고성능 드라이브 유닛을 직접 제작을 하시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창업을 하고 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고성능의 드라이브 유닛을 자기네 제품에 충분한 만큼 투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음의 느낌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통에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현대 가정 구조에서는 제대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음이 너무 많이 날아와서 통울림이 너무 많아져서 지저분한 사운드가 되거나 흐리멍텅한 사운드가 되거나 중저음의 울림이 너무 과해져 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되거나 그렇게 좀 다루기가 어려운 스피커가 이런 사이즈의 스피커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저음의 특성 자체도 재생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저음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통을 두들겨 보면은 이 은클로즈의 재질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나무를 사용하긴 했지만 통울림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 놓은 거죠. 좋게 말하면은 정확한 사운드를 재생할 수가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은 통울림이 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저음이 쉽게 잘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레벨을 좀 앰프 가격은 좀 낮춰가지고 300만 원 정도 하는 앰프로 매칭을 해도 가격 밸런스는 좀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의 앰프를 매칭을 한다면은 저음 자체가 상당히 좀 빈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유럽 스피커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소리의 성향 자체는 미국 스피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굉장히 다부지게 소리를 내면서도 명료한 소리 사운드를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좀 꽂아주는 굉장히 펀치감도 있으면서도 다이렉트하게 소리를 쫙 뻗어내주는 미국 하이엔드 성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스피커를 원활하게 제어하고 구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스피커를 테스트를 하면서 터득한 매칭법에 대해서 어울리는 앰프는 어떠한 앰프다,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음질도 들려드리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동 어렵습니다. 스피커 가격 자체는 저렴하게 판매를 했지만은 고성능 스피커가 맞고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를 정말로 고성능으로 누리시기 위해서는 앰프에다가는 충분한 만큼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정도라는 것은 최소 커트라인이 스피커 가격 대비 1대1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아마 지금 이 스피커가 출시되고 나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에 그래도 앰프 가격을 1000만 원 가까이 그 정도 투자를 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앰프를 충분한 만큼 매칭을 해주신 분들이라면은 야, 정말 스피커 좋다, 정말 이 스피커 잘 샀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만은, 반대로 스피커 가격이 저렴하니까 앰프도 저렴하게 매칭하신 분들 중에서는 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음질이 좀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동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유독 앰프를 저렴하게 매칭하더라도 소리의 선명도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동이 어려운 게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좀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중고음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은 좋은데 저음에서부터 그냥 소리가 싹둑 끊겨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음악 듣는 재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특징이 저음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스피커의 사이즈와 우퍼 유닛의 사이즈가 12인치인데 저음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저음이 원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매칭을 잘못해서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저음이 잘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경우에는 저음이 적다라는 앰프를 매칭해야 되겠습니까? 저음이 많다라는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1000만 원대의 강력한 성향의 프리파워 앰프까지 물려봤습니다만은 힘 좋은 앰프로 두들겨 패가지고 소리를 내는 것보다 부드러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앰프 매칭을 할 때 중고역대에서부터 중저음역대까지 소리의 이음새를 좀 매끄럽고 감미롭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향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저음의 양감을 좀 더 포근하면서도 풍요하게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앰프일 것, 이 두 가지 특성만 좀 부합이 된다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좀 준수한 사운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해보고 추천하는 앰프 3가지를 고른다면은 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렉트로 컴퍼니의 ECI6, 그리고 마크 레빈슨, 그리고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150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그러면 최고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용자의 취향과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이 0점 조절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아래 청음실에서도 과거에 테스트를 해봤고요. 아래 청음실에도 좀 불만족스러워서 좀 오랜 시간 동안 편하게 테스트를 하려고 1층으로 옮겼거든요. 스피커를 얼마 전부터. 그래가지고 1층에서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 1층 공간이 그다지 좁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성향이 좀 더 얇고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셋 중에서 중저음을 가장 유연하게 내주면서도 소리를 좀 더 풍부하게 내줄 수 있는 유니코 150 매칭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보다 조금 더 좁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일렉트로 컴퍼니나 마크 레빈슨도 상당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공간에서도 일렉트로 컴퍼니나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에는 준수했어요. 소리의 음색 성향 자체는 서로 잘 맞습니다. 얼마 전에 아탈란타 시리즈의 톨보형 스피커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아탈란테 4라는 톨보형 스피커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표 사진이 이렇게 쫙 있죠. 그 대표 사진에 나와 있는 앰프 어떤 제품인가요? 일렉트로 컴퍼니의 ECI6라는 앰프를 함께 놓고 찍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놓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놓여져 있는 3가지 앰프 말고도 또 다른 앰프를 추천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탈리아 앰프 중에 오디아 플라이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오디아 플라이트를 저희 채널에서도 꽤 추천을 했었는데 오디아 플라이트도 소리 성향 자체가 유니슨 리서치하고 얼추 비슷하지만은 좀 더 담백한 느낌이다.
좀 더 다부진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음색적으로는 아탈란테 스피커하고 잘 맞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중저음이 좀 더 풍부하게 나오면서도 유연하게 나와줄 수 있는 진공관 앰프들하고도 상당히 잘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는 앰프들의 근본적인 공통점이라면은 소리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유연하다라는 거예요.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다라는 겁니다. 소리 성향 자체가 얇지 않아요. 소리 성향 자체가 얇거나 가볍지 않고 소리의 높은 대역과 아랫 대역까지의 소리의 이음새 자체가 유연하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스피커와 이 앰프들이 결합이 되었을 때 서로의 장점은 살려주되 단점은 제거해주는 아주 좋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BC 모니터 스피커 브랜드의 제품들도 어디 가서 둘째가라면 서울할 정도로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곧 있으면 아마 제가 그런 제품들을 추천하고 사용하는 방법, 그런 스피커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5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제작자가 그 스피커들의 재해석, 현대적인 음향 환경에서 요구되는 그런 스펙의 사운드를 감당할 수 있게끔 새롭게 이 재해석을 해서 나온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디자인이 되었던 그런 박스형 스피커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맑고 군더더기가 없다. 그러면서도 정확하다, 분명하다. 그렇게 오디오적인 특성도 상당히 좋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한 70년대에 디자인이 되어서 그거를 조금씩 변경해서 나오고 있는 박스형 스피커들은 통의 울림 자체가 너무 많아요. 울림 자체가 너무 많아 버리다 보니까 정확도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이후부터 나온 디지털 사운드라든지 전자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적합도가 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리바이벌 오디오의 제작자는 현대적인 기준에도 맞게끔 잘 대응하게끔 만들어진 스피커가 바로 아탈란테 시리즈인 거예요. 저는 이 스피커에 감미로우면서도 중저음이 좀 많이 나와주면서도 유연한 스타일의 앰프를 매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3웨이 스피커잖아요. 미드레인지 유닛도 얼마나 진짜 포탄처럼 이렇게 생겼습니까? 미드레인지 유닛에서 뭔가 진짜 엄청나게 뭔가 풍부한 정보량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3웨이 스피커는 3웨이 스피커답게 트위터에서 나오는 음이 미드레인지로 연결이 잘 돼야 되고요. 미끄러지듯 화음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미드레인지에서 재생되는 풍부한 사운드가 베이스까지도, 저음까지도 부드럽고 근사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연하면서도 중저음을 좀 더 포근하게 내줄 수 있는 앰프들, 그리고 절대로 소리 성향을 가볍고 얇고 만들거나 차갑게 만드는 성향의 앰프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매칭하고 감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비슷한 디자인의 옛날에 설계가 되었던 그런 통울림이 많은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는 굉장히 미끈한 사운드보다는 훨씬 더 하이엔드적인 느낌으로, 하이엔드적인 대형 스피커에서 재생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슬림한 스피커에서는 느껴볼 수가 없는 굉장히 근사하면서도 그윽한 그런 운치 있는 분위기의 공간감을 느끼게 해주고요. 그리고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에서 재생을 해주는 굉장히 뛰어난 해상력과 직진성과 입체감의 느낌, 쫙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이 마치 이거는 절대로 소프트홈 트위터에서 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하이엔드적인 느낌에 가까운 사운드가 나와줍니다. 그렇게 매칭을 잘해서 세팅을 잘해서 사운드를 구현을 시켰을 때 높은 하이톤의 음은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나오는 듯한 사운드에 근접한 그런 사운드가 구현이 되어지고요. 중저음의 느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슬림한 스타일의 하이엔드 스피커에서는 또 못 나와주는 그런 풍요하면서도 근사하면서도 운치 있는 상당히 차별화된 사운드가 구현이 된다. 근사하고 매력적인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좋은 스피커고요. 그리고 아탈란테 5가 좀 부담스럽다라면은 아탈란테 4를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한 앰프들 있지 않습니까? 아탈란테 4는 90% 이상 구동이 됩니다. 거의 한 95%까지 구동이 됩니다.
좋은 스피커, 고급 스피커에 미니 올인원 앰프 이런 쪽 매칭해서 꼭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쪽 앰프 정도까지 투자를 해주시면은 투자한 만큼 음질로 보상이 됩니다. 리바이벌 오디오 스피커의 진면모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탈란테 4나 아탈란테 5에 이런 정도의 매칭은 해보셔서 꼭 청음을 해보시기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